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한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대단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3,400포인트 정도 가깝게 올라갔거든요. 이러면 진짜로 막 500포인트, 막 5,000, 3,400포인트. 그러니까 막 5,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좀, 기분 좋은 농담이라든지 뭐 기대감이 좀 부풀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은 좀 즐기고 나중에 좀 조정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것이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그냥 내려꽂는 그런 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일단은 좀 즐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그 하나 미래기술연구소에 방문을 했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페로브 스카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존 태양전지보다 훨씬 효율이 높다라는 거죠. 같은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이 있어요. 그럼 집에 이제 태양광을 이렇게 끊는데 요 한 판을 한 10개 정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6개로 할게요. 6개로 하는데 요 한 판의 에너지 효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태양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여기서 흡수해서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이면 120 정도의 전력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셀을 놓고 보면은 이것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장소에서 6개의 셀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데 여기서는 120개고 얘는 하나에 40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얘는 240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그 면적으로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더 효율 좋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땅덩어리가 넓어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처럼 사막화되어 있는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렇게 태양광 미친 듯이 쫙 깔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술력으로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텐덤 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은 태양광 시장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장이 태양광 시장이 중국에 지금 거의 독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중국처럼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중국이 이 하나가 셀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10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보다 2배, 3배, 4배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적으로 붙어본다 해도 얘는 100원이고 우리가 300원이면은 얘는 4배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0원 정도면 내가 감내할 수 있어 라는 부분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실리콘 태양 전지 효율은 한계가 26%, 29%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봤던 텐덤 셀은 최대 효율이 4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서 전기를 15%나 20% 정도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태양광 회사는 상위 10개 중에 9개가 중국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 하나솔루션도 있고 아니면 뭐 OCI 홀딩스도 있고 또 많은 태양광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이랑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기술을 더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취임 연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성장 펀드인가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줬고 원전 관련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툭 까놓고선 얘기를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원전을 짓는데 15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오래 걸리는 건 맞죠. 그래서 원전 짓는데 오래 걸리고 근데 원전 지을 곳도 없어. 이거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겁부터 나잖아요. 야, 여기서 뭔가 좀 안 좋은 에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사고 나면 우리 고향이 쑥대밭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민들은 야, 원전 우리 땅에 오지 마. 우리 지역으로 오지 마. 우리 동네로 오지 마.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하나 짓는데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원전을 짓는데 건설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걸 주민들과 같이 협상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케이하고 그 지역을 선정하는데도 진짜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태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지금 뭐예요? 야, 태양전지가 옆에 있으면 전자파가 나와서 사람이 일찍 죽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태양광 자체도 짓는 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원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보셨잖아요. 일본의 원전 하나 박살나니까 그 동네 아니면 그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용을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원전을 짓고 싶어도 원전 지을 곳도 찾기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도 많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곳에다 지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땅덩어리도 작고, 그래서 원전은 조금 어렵고, 실질적으로 원전을 지금 짓는다고 쳐요. 우리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HBM4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성장시키고 있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근데 이제 원전은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정도 걸린다고 쳐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느 땅에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지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이라고 치면은 이미 여기에 전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AI가 얼마나 성장하고 데이터 센터가 또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원전을 대놓고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 물음표가 좀 붙을 수 있죠. 물론 지금부터 원전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키우고, 대신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쪽에 일단은 좀 집중하자라는 거. 그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이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는 이럴진데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기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넓은 땅덩어리에 커다란 원전을 짓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은 그들의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원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끔 원전보다는 태양광 또는 풍력 이쪽에 좀 집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진 않는다. 이 산업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적자가 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미리 때려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두 가지가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만큼 안 좋아. 근데 이 둘 다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미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왜?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거니까. 3분기에 실적이 마이너스 1000억이야. 1000억 손실이 냈는데 한 100억 정도 손실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다음 분기면은 한 1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1000억보다 더 손실을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이 구간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솔루션 지금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심심할 수도 있고, 이거 뭐 트럼프가 맨날 사기 그러기 때문에 막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 오면은 여러분들은 이건 기회야, 나한테 유리한 자리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태양광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꼭 챙겨서 보세요. 정말 도움 많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좀 찾아와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하시거나 좀 문의를 해보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질질 끌 거 없습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자. 일주일 동안 단기 매매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사고 오늘 매도하는 형태로 해갖고 우리 손절가 다 잡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자. 일주일 동안 해보면 허브경제TV가 어찌해서 이런 것들이 매속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주일 매매,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알았죠?
저희가 뭐 한 달 하자, 1년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같이 진행을 해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사갖고 오늘 팔고 딱 5일간만 집중해서 매매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